네, 반갑습니다. 오늘 수시드림 분석 사례를 발표하게 된 강남하이퍼 의대관 학습전략담임실 팀장 김우민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학생은 2017학년도 동아대 의예과 지역인재 전형으로 합격한 학생의 사례입니다. 우선 영상 설명 전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수시 전형의 이해가 되겠죠. 총 3가지의 전형으로 분류가 되죠. 교과 전형, 그리고 논술 전형, 그리고 종합 전형, 이렇게 총 3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교과 전형은 내신 성적으로만, 그리고 종합은 내신 플러스 비교과, 그리고 면접, 자기소개서가 되겠고요. 논술 전형은 말 그대로 논술 시험입니다. 기본으로 하는 수능 최저를 기반으로 다른 부분들에 대한 강점을 잘 살려서 본인이 선택을 하신다고 보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그에 따른 자기 자신에 대한 특성이죠. 어느 전형에 내가 가장 잘 최적화되어 있는지, 그리고 내가 고등학교 3년 생활 동안 어떤 방향성으로 공부를 해 가야 될 것인지가 중요한 방향성이 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상담자의 지원 역할이죠. 내가 보지 못하는 것들, 그리고 내가 느끼지 못하는 것들, 나를 1년 동안 아니면 3년 동안 지켜봐 주시는 선생님들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학생의 2016학년도 수능 실패 요인과 재수 배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수시 지원 결과에서 전형 요소를 보면요. 그죠? 학교장 추천,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학교장 추천, 지역인재. 교과 전형이 하나고요. 종합 전형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네요. 실제적으로 이 학생은 일반계 고등학교를 진학했고요. 3년 1.15 등급의 내신 등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교과 전형으로 의대를 지원하기에는 사실상 그렇게 높지 않은 점수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고요. 자, 이 학생의 가장 큰 실패 원인은 여기 보시다시피 수능 최저를 맞추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많은 재수생들이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수능을 망쳐서 거의 대부분 재수 생활을 시작하신다고 보셔도 무방하고요. 이 학생도 마찬가지로 수능을 맞추지 못해서 재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이야기지만 재수하기 전에 고3 때 사귀었던 남자친구랑 좀 사이가 멀어지면서 한 40일간 공부를 못했던 점이 외부적인 요인으로 가장 큰 원인으로 자신은 뽑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수능 성적을 보시면 1등급, 4등급, 2등급, 4등급, 3등급입니다. 실제적으로 한 40일 정도의 공백기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더라도 이 학생은 평준된 학습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결과적으로는 상위 누적 9.18%, 그리고 100분위로는 12.1%의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정시에서 이 정도 점수대면 그죠, 인서울, 그죠, 인서울 겨우 인서울, 그죠, 그런 느낌이죠. 그런 점수를 받게 되었고 어쩔 수 없이 재수를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학생의 입시 실패 이유는 명확합니다. 수능 최저를 일단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도 그렇죠, 평가를 받을 수 없는 입장이 되었던 학생이고요. 외부적인 요인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관계의 문제도 있었지만 내적으로 들어가 보면 흥미 위주의 과목에 편준된 학습 계획과 과목 간 밸런스가 무너짐으로 해서 안정적인 점수를 확보하지 못했던 게 가장 큰 원인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 학생의 고3 생활을 돌아보면요. 특이사항으로 교과 성적 우수상 위에 특별한 교내 수상은 없었습니다. 아쉽게도 조금 교내 수상이 있었다면
서울대 같은 데도 한번 지원해 볼 수 있었을 텐데요. 그죠? 뛰어난 내신 점수를 제외하고는 다른 특별한 활동은 없었다는 거. 그리고 학습의 장단점을 보게 되면 고3 생활에 많은 학생들이 실수하는 부분들이 단점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내신이 좋은 학생들의 특징인 점이 장점으로 나와 있습니다. 장점을 보시게 되면 목표에 달성하는 열정이 굉장히 좋은 학생이죠. 집중력이 있고요. 단기적인 학습도 상당히 잘하고 내신 범위에 있는 공부도 착실하게 하는 학생입니다. 그에 반해서 단점은 꾸준하지 못하고 편중되어진다는 점을 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 대학별 고사 학습 수준을 보면요. 당연히 내신 점수가 높다 보니까 학생부 종합이라든지 교과를 생각했을 거고요. 의대를 진학하다 보니까 교과에 대한 점수는 조금 부족하죠. 그러다 보니 면접고사에 대한 준비를 틈틈이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6학년도 수시 실패 요인을 다시 한번 짚어보게 되면 첫 번째로 제대로 된 수능 준비를 철저하게 하지 못했던 것이 주된 원인이고, 앙전된 교과 성적으로 인해서 자신의 생활이라든지 학습에 대한 계획이 흐트러졌던 게 가장 큰 요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2017학년도 수시 지원 상담표입니다. 이 학생이 수능에 많은 아픔을 겪었던 학생이라 상당히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집중력도 상당히 좋았고요.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 그리고 매월 치러지는 사설 모의고사에서도 약 1%에서 3%, 그러니까 약 누적 1%에서 3% 정도의 성적을 유지하던 학생이고요. 정시로 지원 가능한 대학을 연세대, 그러니까 약 1.5%대의 대학을 설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지원 전략을 보시면요. 달라진 점이 있죠. 논술 전형이 빠져 있습니다. 보시면 동아대 지역균형인재, 종합전형이죠. 건양대 일반 학생 마찬가지고요. 충북대 일반, 부산대 지역인재, 고신대 지역인재, 고려대 융합인재. 그렇죠?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된 이유는 수능에 집중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면접을 틈틈이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3 때도 틈틈이 준비했던 면접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면서 안정적인 수능 점수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학과는 보시다시피 모두 의예과에 썼습니다. 자, 정시와 수시 모두 대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시 전략을 수립을 했고요. 안정적인 수능 점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논술 전형을 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학생의 좀 학습적인 밸런스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불안하게 생각해서 성적 컷은, 교과 성적 컷은 1.15로 높지만 수능 최저학력이 조금 낮은 학교들을 선별해서 수시를 지원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학생도 재수기간 동안에는, 그죠? 학생부를 굳이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1순위는 수능 점수에 올인이 되겠죠. 보시면 2017학년도 수능 성적입니다. 학생의 노력의 결과가 어느 정도 보이는 모습이죠. 국어 1등급, 그리고 수학 1등급, 영어 3등급, 그리고 과학 탐구가 평균 1.5등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상당히 많이 올랐다고 볼 수가 있죠. 예년 성적에 비해서. 하지만 영어에서 조금 긴장을 한 나머지 점수가 조금 낮게 나왔고요. 나머지 과목에서는 그래도 선방을 해서 상위 누적 1.35%, 그리고 100분위로 1.6%의 위치에 도달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정시에서 1.35%면 의예는 조금 부족하지만 연고대는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점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7학년도 최종 합불 결과입니다. 앞에서 보셨듯이 등급이 잠시만요. 기억이 안 나니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1321, 그렇죠?
탐구를 한 곳으로 묶으면 1등급 2개, 3등급 하나, 1.5등급 하나. 그죠? 보시면 최저학력 기준을 3개 등급합 4. 그죠? 맞췄죠? 그리고 2개 등급합 3. 맞췄습니다. 그죠? 2개 등급합 3. 마찬가지로 맞췄죠? 그리고 3개 등급합 4. 그리고 3개 등급합 5. 그죠? 고려대를 제외한 나머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모두 다 맞췄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합불 결과는 의예과이기 때문에 그죠? 면접을 잘 준비해 왔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그 학교에 지원한 학생들의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동아대는 면접을 잘 치루었고요. 그리고 건양대는 면접이 조금 부족했다라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리고 충북대는 교과 성적이 부족하죠. 1.15등급인데 교과 성적이 부족해서 불합격했습니다. 그리고 부산대 마찬가지로 작년에는 합격을 했었지만 올해 1단계 선발 인원 감소되는 부분에 의해서 탈락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고신대도 마찬가지 합격을 했지만 교과 성적이 부족해서 합격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물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수시를 준비할 때 그리고 재수를 준비할 때 수능이 기본 베이스가 된다고 하지만 다른 면접이라든지 논술에 대한 준비도 틈틈이 철저히 해야 된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모습이죠. 특히나 의예과 같은 경우에는 논술로 뚫기는 정말 힘듭니다. 면접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는 대목입니다. 자, 결과에 대한 것을 분석해 보면요. 충북대 학교 교과 성적 컷에 비해서 학생의 교과 성적이 낮음을 알고도 지원을 하게 됐었던 거고요. 그리고 고신대의 경우 선발 인원이 감소가 되면 당연히 교과 성적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표가 의대다 보니까 지원을 하게 되었고요. 이 두 가지는 조금 지원할 때 아쉬운 점으로 남아있는 학생입니다. 동아대의 경우는 의사로서 갖춰야 될 인성에 대해서 학원에서 다중 미니 면접 등 많은 면접에 대한 도움을 받았었고요. 제시문과 질문에 대한 생각을 충분히 정리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그에 따라서 2차 면접까지 무사히 합격할 수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수능과 수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죠. 재학생들 특히 1학년부터 3학년까지 학교에서 학생부 성적을 유지하면서 수능 공부를 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집중은 재학생은 내신에, 그죠? 재수생은 수능에, 학생들이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 그죠? 내신 공부는, 그러니까 학생부는 고3 때까지 만들고 1년 재수해서 수능 점수를 올리자라는 마인드가 생길 정도로 힘들다라는 거 반드시 알아주시고요.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수능 최저 등급을 꼭 맞추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